디젤, 가솔린, 그 중에 디젤, 요게 사람이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디젤 엔진은 루돌프 디젤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엔진이 바로 디젤 엔진입니다. 이 루돌프 디젤은 1858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는데요, 독일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독일인입니다. 루돌프 디젤이라는 사람은 디젤 엔진을 발명을 해놓고 참 고난과 역경이 많았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생마감도 뭔가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은 분입니다. 초기 발명된 디젤 엔진들은 굉장히 시끄럽고 부피가 크고 무겁고 일반 승용차에는 사용하기 부적합한 엔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은 보통 정박되어 있는 기관들에 많이 사용이 됐는데, 공장 기계, 선박, 기차 등 이런 대형 엔진이 필요한 곳에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죠? 디젤 엔진이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굉장히 열 효율이 좋습니다. 당시엔 경유가 없어서 석탄가루를 사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디젤 엔진이 개발된 이후로 이 디젤 엔진은 산업에 엄청난 혁명을 가져옵니다. 열 효율성이 높고 연비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이죠. 이 루돌프 디젤의 성공으로 엄청난 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디젤 기관에 밀린 가솔린 기관이나 증기 엔진 관련 제조업자들의 중상모략이 그를 매우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쌓아온 막대한 부를 둘러싸고 회사 내부에서는 부정부패와 암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이 계속되면서 정신 착락 증세와 건강에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디젤 엔진 기술을 누구나 쓸 수 있게 개방을 했기 때문에 해외에도 기술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라는 나라의 입장은 좀 달랐죠. 군사적으로 디젤 엔진 기관을 이용을 하려 했던 독일 정부와도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1913년 디젤은 영국에 세워진 디젤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넘어가던 중 배에서 실종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로부터 2주 후에 북해에 있는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디젤의 사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자살에 무게를 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온 배경에 의하면 타살일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자살과 타살, 이 의혹은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하네요. 그 이후 이 디젤 엔진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서 결국에는 승용차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디젤 엔진을 가장 빠르게 승용 자동차에 채택한 회사가 바로 지금 잘 알고 계시는 벤츠라는 회사입니다. 1923년 세계 최초의 디젤 트럭을 벤츠에서 만들게 되죠. 그때 당시에서 벤츠에서 나온 트럭의 이름은 5K3였고 기통수는 4개통, 무려 8800cc나 되는 엔진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8800cc에서 나오는 마력은 약 45마력 정도밖에는 안 됐었습니다. 같은 차량의 가솔린 트럭 5톤 차량에 비교해서 약 25% 정도 연료가 덜 들어갔다고 합니다. 유로라는 유럽의 환경 기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로 1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유로 6까지 환경 규제가 있는데, 아주 옛날에는 디젤 기관의 매연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심했었죠. 하지만 점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가솔린과 크게 차이 나지 않거나 가솔린보다도 오히려 좋은 모델도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디젤 엔진과 가솔린 기관의 엔진들은 내연기관이 아직 살아있는 한 서로 공존해야 될 수밖에 없는 엔진들입니다. 환경 문제로 따졌을 때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기후에는 디젤 엔진이 더 좋고 대기에는 가솔린 엔진이 더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질소산화물과 입자상물질, 미세먼지가 더 많이 나오는 반면에 탄소와 탄화수소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디젤차에서 미세먼지가 나오는 건 초미세먼지 PM2.5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질소산화물과 입자상물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젤 기관에는 후처리 장치들과 후처리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시스템 센서들까지 부착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로 6까지 와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어요. 하지만 디젤 후처리 장치들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적으로 평균을 내보자면 약 8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넘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환경 문제는 잡았는데 이러한 비용적인 문제에서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소비자들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디젤 엔진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대체 에너지를 활용한 다른 동력원들은 섣불리 예상하기는 힘듭니다.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 전기차, 그 다음에 수소차까지 해서 여러 다방면으로 개발을 하고 있죠. 보통 한 제작사에서 요즘에는 차량을 내놓을 때 가솔린차, 가솔린 터보차,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디젤 엔진, 그 다음에 전기차까지 한 자동차가 다양하게 지금 서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한
수소차들은 특화돼서 나오는 차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대세가 어느 쪽으로 기울든 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디젤 기관의 운명은 점차 대수가 줄어나갈 것이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있으니까요. 또 지금도 잘 배기가스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 중이니까요. 하지만 이미 디젤 엔진의 본 고장, 독일에서는 디젤 차량을 포기하는 회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줄 평, 루돌프 디젤은 불쌍하다.